네, 우리가 이제 데이터와 벡터를 이제 다루는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할 텐데, 이제 여기서는 실제 활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벡터화 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활용하는 데이터에는 이미지라든지 오디오,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을 직접 우리가 벡터화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진행했던 내용 중에 그 벡터 공간이라는 개념 안에 RGB 데이터가 정리되어 있다라는 부분들을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RGB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레드, 그린, 블루라는 세 가지 축을 이용해서 이 세 가지 축에 해당되는 공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이 되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안쪽에 색깔들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원하는 색깔을 출력을 했었을 때 이 공간 안에 그 벡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벡터 데이터에 해당되는 색깔 데이터들이 리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벡터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겁니다. RGB 데이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벡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RGB 데이터, 그러니까 각각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데이터들이 서로 그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 그러니까 이미지나 그런 실제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학습에 쓸 수 있는지, 벡터화 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들을 한번 이제 볼 텐데, 네, 여기 이제 귀여운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양이 사진과 벡터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우선 우리가 이제 이 고양이 사진을 봤을 때는 그냥 사진으로만 보이죠. 사진으로만 보이는데, 실제로 컴퓨터가 이 이미지를 처리를 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안에는 RGB라는 세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특히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RGB 픽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이 픽셀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에 해당되는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하고 있고, 이 세 개 데이터들이 모니터나 아니면 빔이나 액정 이런 데 이제 전달이 되게 되면은 이 형식대로 모니터가 영상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은 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느낌이 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요 이미지를 조금 더 쉬운 이미지로 바꿔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컬러 이미지가 RGB 데이터 3개가 있어서 조금 어렵다면은 우리가 이제 그냥 손글씨 7이라는 이제 흑백 데이터를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고양이 사진과 다른 점은 얘는 이제 흑백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RGB 3개 채널의 데이터를 다루지 않고 그냥 흑백이라는 한 가지 채널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흑백 이미지는 컬러 이미지보다 한 3분의 1 정도 더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게 되죠. 여기서 이 이미지 역시 픽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 고양이 사진을 봤을 때처럼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숫자 7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내부 데이터를 뜯어보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픽셀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RGB 데이터가 아니라 흑백 이미지는 이제 한 개 채널만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이미지들은 이런 픽셀 데이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예시를 들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가 이렇게 픽셀이 되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런 이미지를 제가 그 코드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옆에 좀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이겠지만, 그 밝은 곳은 255, 어두운 곳은 0에 가까운 숫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픽셀 데이터들이 그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미지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처럼 일부를 확대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이제 어떤 픽셀을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사진들은 컴퓨터 상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처리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돌아와서 이 픽셀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7이라는 이미지가
원래는 더 많은 픽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가정을 바꿔서 9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그 픽셀들 9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9개의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 데이터를 한번 활용을 해볼 텐데 이 이미지 픽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임의로 정의를 했지만 원래는 이미지가 이제 흑백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밝은지 얼마나 어두운지에 따라서 이 픽셀 값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벡터화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뭔가 달라졌죠?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데이터의 모양이 이제 일종의 벡터로 표현이 되어서 나열이 되어 있죠. 그래서 원래 이미지가 가지고 있던 픽셀인 138, 969, 721 요 데이터들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픽셀을 나열하는 게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에 입력이 되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일종의 벡터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쪽에 이미지가 아래에 보이는 벡터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일단 벡터화는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만드는 의미를 한번 저희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벡터가 총 9개에 해당되는 그 픽셀 데이터가 벡터가 되었는데 이 벡터에 저희가 이제 이전에 배웠었던 독립이라는 가정을 한번 부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독립을 부여를 하는 거냐면 첫 번째 픽셀이 정해졌다고 해서 두 번째 픽셀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가정 하에서 우리가 이 벡터들에게 독립이라는 가정을 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어떤 형식으로 얘네들을 나타낼 수가 있냐면 얘네들이 이제 그 각각의 그 위치 벡터들이 특징이 되는, 그러니까 축이 되는 형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이 벡터들이 독립이라는 가정을 가지게 되면은 각각의 벡터들이 총 9개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 9개의 축이 나타내는 공간을 하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면은 이 9개의 특징을 가지는 어떤 그 9차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X1부터 X9으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제가 아까 7이라는 손글씨를 9개의 특징, 9개의 픽셀 데이터로 바꿔 놨었는데 그 9개의 픽셀 데이터들이 이런 9차원 공간 안에 한 점으로 표시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9차원 공간을 직접 그릴 수는 없지만 이제 축이 9개인 이런 9차원 공간 안에 원래는 우리가 봤을 때 2차원인 이미지 데이터들이 한 점으로 정리되어서 표현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아까 보셨던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이미지랑 같은 사이즈, 그러니까 총 9개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이미지들도 이 공간 안에 저희가 어떤 한 점으로 데이터들을 정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9차원 공간에 이미지가 이제 올려져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모델에서 이미지를 리사이즈하거나 전처를 해서 같은 사이즈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같은 공간 안에 데이터들을 뿌려놓고 이 뿌려놓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특징들을 가지고 분류하거나 예측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공간을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9차원 공간이죠. 9차원 공간 안에서는 같은 형식, 그러니까 총 9개의 픽셀을 가지는 이미지들은 모두 이 공간 안에 내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베딩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인베딩 할 수가 있고, 요 이미지들이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머신러닝이랑 딥러닝 모델들의 입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의 관점을 가지고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이나 딥러닝 모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다음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해보겠습니다.